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카고 교외의 한 아파트 단지. 미국 중산층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고 있다 하는데요.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조차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 뭐가 다른 걸까요? 정부 관료, 의료, 건축, 사회각계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버지를 간병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존스입니다. 시카고 중부에서 제일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 12년차 간호사예요. 35의 나이에 저는 이미 수백 명의 생과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묵묵히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에게 큰 사건이 생기고 제가 가진 인생의 무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12시간 동안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며 뛰어다니던 제게 이제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아버지의 질문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약병을 확인했어요. 아침 약은 제대로 드셨네요. 하지만 점심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메모를 붙여놓고 알람을 맞춰놓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때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분이 이제는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준비해둔 식사가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제가 먹고 아버지는 새로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식탁으로 향하셨습니다. 3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가족보다는 자립을, 결혼보다는 커리어를 선택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선택이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해주었죠. 치매 걸린 아버지를 매일 씻겨드리는 일은 참 쉽지 않았어요. 이 시간은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온갖 감정들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매일 씻겨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목욕을 마친 후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져온 차트에 오늘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혈압, 체온, 식사량, 약 복용 여부. 마치 또 다른 환자 차트를 작성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께 오늘은 일찍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불안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병원? 내가 아픈 거니? 이 대화도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번 설명해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침실로 들어가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습니다. 작은 단추 하나도 혼자 채우기 힘들어 하셨죠. 한때는 저를 업어주던 든든한 팔이 이제는 가냘프고 힘이 없었어요. 제 도움 없이는 단추 하나 채우기 힘들어 하셨죠. 한참 후 아버지가 잠들자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휴대폰에는 병원 동료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요양원 정보를 보내준 동료도 있었어요. 요양원이란 단어에 좋지 않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10곳이 넘는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어떤 곳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차가운 병원 같은 분위기, 무관심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어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지 한탄스럽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잠에서 깨실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죠. 하지만 몰래 흘린 눈물은 이내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옷장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로서 매일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내 아버지에게 다가온 치매라는 중병과 앞으로 다가올 이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학적 지식도 전문가로서의 냉정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옛 대학 동기 사라였습니다. 얼마 전 취업차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친구였죠. 휴대폰 화면에 고층 아파트 단지의 광고가 나타났습니다. 루미에르 힐스 마이너스 한국 건설사 최초 미국 스마트케어 단지 완공. 무심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4시간 헬스케어 시스템과 치매 환자 특화 설계. 왜 미국에서는 집에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건지, 왜 우리는 항상 시설과 병원만을 떠올리는 걸까요?
아버지와 편안하게 살면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집은 없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시카고 중부병원의 간호사로서 평생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전문성과 냉정함도 아버지의 병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라가 보내준 광고를 노려보며 저는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요? 또 하나의 과대 광고에 불과하겠죠. 스크롤을 내리자 한국건설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죠. 전자제품을 만드는 삼성이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가 있고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광고 내용을 더 살펴보니 집 바닥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미국에 최초로 도입, 따뜻한 바닥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저는 화면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닥이 따뜻한 게 뭐 대수라고? 미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바닥 난방이 해결한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광고 봤어. 고마워. 하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사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그냥 광고가 아니야. 지난주에 시카고 의료협회 미팅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화제였대. 특히 치매 환자를 위한 설계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라의 답변에 저는 놀랐어요. 벤튼 박사가 부모님을 위해 이미 계약금을 넣었대. 로스웰 병원의 신경과 의사들도 벌써 몇 채를 사들였다고 하더라. 벤튼 박사라니요.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로스웰 병원의 의사들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이었고요. 그날 오후 점심시간에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신경과의 캐롤 박사님과 마주쳤어요.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인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루미에르 힐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캐롤 박사는 저를 의외라는 듯 쳐다봤어요. 생각보다 소문이 빨리 퍼졌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투자 열풍이 시카고까지 왔군. 실리콘밸리요? 구글의 건강관리 부서에서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 못 들었어? 특히 치매 환자 관리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더라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미국이 의료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캐롤 박사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알고 있었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야. 그들의 주거기술이 발전한 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온돌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그냥 따뜻한 바닥 아닌가요? 캐롤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레어,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노인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낙상 방지와 체온 관리야. 한국식 온돌은 그 둘을 완벽하게 해결해.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는 익숙함과 안전함이 중요하잖아.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한국이라는 출처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지 허벅지에 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가정집처럼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 노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휴대폰을 꺼내 루미에르 힐스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제 편견과 불신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노인 돌봄을 시설의 문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집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 자존심과 불신이라는 빌런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위한 진정한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생을 보내실 곳, 그곳이 한국 기술로 지어진 아파트라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입주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루미에르 힐스 모델하우스를 3번이나 방문했고 이미 입주한 의사 3명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주일을 확정했습니다. 그날은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루미에르 힐스를 올려다보니 웅장한 3개의 타워가 시카고의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외관은 다른 고급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치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것도요. 어색한 설명 없이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새 집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본 미소였습니다. 관리인이 저희를 35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건물은 외부적으로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시스템이 다릅니다. 자동 환기 시스템은 매시간 공기를 완전히 순환시켜요. 모든 층은 마이크로 센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르신의 움직임 패턴을 학습합니다. 35층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일반 열쇠가 아닌 지문 인식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간단한 모델하우스 방문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느낌이 온몸을 감쌌어요.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 발이 멈춰섰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차갑고 딱딱한 미국 가정의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기가 있었어요.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햇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 밖으로는 시카고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소리의 부재였어요. 완벽한 방음 시스템 덕분에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거실 바닥을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보셨습니다. 따뜻하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도착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가 저를 반겼어요. 화면에는 저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약 복용 시간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입주 전에 수집한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존스 박사님의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필요한 음식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관리인이 떠난 후 저는 아버지를 찾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계셨어요. 겉옷도 벗지 않은 채로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릴 때 이런 바닥에서 잔 적이 있는 것 같아.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으신 건가요?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깃든 집일지도 모른다고요. 바닥에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따뜻함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제가 침실로 모시려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드리자 아버지는 마치 오래된 습관을 되찾은 듯 편안하게 누우셨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아버지가 혼란스러워하실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새벽 4시에 확인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시카고 자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거실은 자연스럽게 밝아졌어요.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열리며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잠시 주변을 살펴보셨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랜만에 푹 잤구나. 이 바닥이 참 좋구나.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냉장고 화면이 켜지며 아버지의 약 복용 시간과 권장 메뉴를 보여줬습니다. 과학적으로 계산된 영양소가 포함된 아침 식단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3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카고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어요. 클레어, 이게 아파트라고?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파트예요. 좀 특별한 아파트지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구나.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정확히 이 건물의 특성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아파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단지 내 의료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클리닉이었지만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건강 정보가 곧바로 저희 집 시스템으로 전송됐어요.
이제 약 복용 시간, 운동 권장량, 식이 요법이 모두 업데이트됐습니다. 냉장고와 거실 스크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병원에서도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물의 양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니요.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 후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바닥에서 잤단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겨울에도 방바닥은 따뜻했어. 그게 참 좋았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시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있었거든. 그 친구 집에 놀러가면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놀았지. 참 따뜻했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따뜻한 바닥 덕분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버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대학 시절, 엄마와의 만남, 저의 어린 시절까지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아버지는 다시 바닥에 이불을 펴셨어요. 저도 주저없이 그 옆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잠들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스한 진짜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아버지의 기억과 웃음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의료와 정서적 치유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입주 일주일 만에 저는 루미에르 힐스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근무하는 시카고 중부병원보다 더 효율적인 병원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 스크린에 아버지의 건강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면 패턴, 호흡 리듬, 체온 변화까지. 침대 매트리스와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밤새 아버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던 거예요. 중환자실의 첨단 장비만큼이나 정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지 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공동 로비에는 항상 간호사가 상주했고 모든 가정에는 응급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30초 이내에 의료진이 도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해온 시스템이라고 해요. 주거와 의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에 아버지가 갑자기 고열로 알아누웠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시스템이 아버지의 체온 상승을 감지하고 저를 깨웠습니다. 동시에 담당 의사에게도 알림이 갔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의사의 화상 상담 연결 요청이 왔어요. 존스 박사님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약간 높아졌고요. 투약 지침을 전송해 드릴게요. 냉장고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냉장고에는 비상약 키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에게 약을 투여했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새벽 5시에는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도 아버지는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편안한 집에서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중부병원에서 근무할 때 얼마나 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순히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태가 악화됐는지를요. 낯선 침대, 시끄러운 기계음, 차가운 병실. 그 모든 것이 치료의 방해 요소였던 거죠. 그런데 루미에르 힐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에게 집이면서 동시에 병원이었어요. 기계 소리 없이, 차가운 바닥 없이,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 없이, 오직 따뜻함과 안정감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소폭이지만 향상된 점수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존스 박사님은 환경 변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약 복용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매번 확인하고 챙겨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아파트 시스템이 알림을 주고 아버지가 스스로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작은 독립성의 회복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었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약 드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냉장고가 알려줬어. 내 이름을 불러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첨단 기술이나 의료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배려였습니다. 아버지가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제 동료 간호사들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그들도 점차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집 자체가 병원이 된다는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의료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집은 병원입니다. 그것도 내가 본 어떤 병원보다 더 효율적이고 따뜻한 병원이죠. 루미에르 힐스에서의 두 번째 달, 저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사회성이 되살아났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오후 4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정원에서 다른 주민들과 산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동행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아버지가 혼자 나가셨어요. 물론 시스템이 아버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버지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김 교수를 만났어. 물리학자였대.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 이야기했지. 아버지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과학적 대화를 나누셨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김 교수 역시 경증 치매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분 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듯 했어요. 루미에르 힐스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단지와 지하철역을 오갔고 무인 택배 시스템이 모든 배송을 처리했어요. 입주민 전용 북카페에서는 매주 독서 모임이 열렸고 아버지도 가끔 참석하셨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무슨 책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재밌던 것 같아.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때처럼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의 침묵은 할 말이 없는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이날의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침묵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클레어, 이 집이 참 좋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맑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병이 없는 것처럼 선명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이야.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그리고 마침내 찾은 답이 한국식 아파트라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차갑고 메마른 요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단지 따뜻한 바닥, 스마트한 센서,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설계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저 사이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침묵 속에도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죠. 잠들기 전 저는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침대 위가 아닌 여전히 바닥에 이불을 깔고요. 그 모습이 왠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자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공간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더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국과 한국,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넘어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섬기는지 아니면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하는지의 차이였어요. 루미에르 힐스는 분명 전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벽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루미에르 힐스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약서는 아버지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시카고 중부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또 다른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저를 힐끗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집이에요. 아빠 말고도.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이곳의 따뜻함,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구나.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간병인이 아닌 아버지의 딸로서 이 공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제 마음을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너 그곳으로 이사한다고? 네가 그렇게 전통적인 줄 몰랐어. 동료 간호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와서 한번 봐. 그러면 이해할 거야. 주말에 3명의 동료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그들이 점점 놀란 표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건 미래야. 중환자실 수석 간호사였던 마가렛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병원보다 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이잖아. 신경과 담당 간호사 제이스는 바닥을 맨발로 걸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따뜻함이 치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봐야겠어.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치료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커뮤니티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주민들과 체스를 두고 계셨고 저희는 옆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클레어,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야. 제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환자가 돌아가는 집이 치유를 방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가렛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삶이 바뀌어.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게 되는 거지.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루미에르 힐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고 저 역시 간병인이 아닌 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날 밤 저는 오랜 고민에 빠졌어요. 이곳의 가격은 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요양원 비용과 제 아파트 월세를 합친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짐을 모두 루미에르 힐스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버지만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입주 첫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아버지와 함께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위에서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아빠, 이게 효도일까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이건 내 선택이야. 효도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 선택. 그 말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루미에르 힐스에서의 생활은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노인 돌봄을 가족의 의무나 희생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른 방식을 배웠습니다. 돌봄이 희생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집의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루미에르 힐스를 통해 진정한 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공간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루미에르 힐스에서의 생활이 1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연속해서 울렸어요. 처음에는 병원의 긴급 연락인 줄 알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동료들이 보낸 뉴스 링크였습니다. 클레어, 이거 봤어? 네가 뉴욕타임즈에 나왔어. 놀라서 링크를 클릭해보니 정말로 루미에르 힐스와 저희 가족 이야기가 뉴욕타임즈 특집 기사로 실려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바꾸는 미국의 노인 돌봄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저희 집을 방문해 아버지의 건강 개선 사례와 스마트홈 시스템의 효과를 상세히 다뤘어요. 특히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이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어떻게 안정되거나 일부 개선되었는지 의학적 데이터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 주에 NBC에서도 저희를 취재했어요. 카메라가 집안 곳곳을 비추며 온돌 시스템, AI 건강 모니터링,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또렷한 목소리로 들려주셨어요. 이 따뜻한 바닥이 내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 같아.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돌아왔거든. 방송이 나간 후 루미에르 힐스에는 견학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요양원 관계자,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이 새로운 주거 형태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제 상관이었던 수석 간호사장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중부병원이 루미에르 힐스와 협력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인 환자들의 회복과 주거 환경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클레어, 네가 이 연구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주었으면 해. 두세 개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의 통찰력이 필요해.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제 저는 간호사이자 연구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수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연구를 위해 다른 도시에 놓인 돌봄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미국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보스턴, 애틀랜타, 오스틴 등 여러 도시에서 한국식 스마트 케어 아파트 단지가 착공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건설사와 의료기업들도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이제 치유 바닥 힐링 플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 소개되고 있었어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루미에르 힐스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놀랍게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치매는 완치될 수 없는 질병이지만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때로는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클레어, 고맙구나.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런 좋은 곳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마지막이라니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따뜻함. 그 단순한 단어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바닥의 온기, 집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마음의 따뜻함까지.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의료도, 복지도, 돌봄도 결국엔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한국 기술로 미국에 지어진 아파트였다는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집이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공간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어 있는지도요. 한국의 온돌과 AI 기술이 만난 이 새로운 집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옥상 정원에서 시카고의 전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따뜻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미래의 주거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